이번 주에는 CPI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연간으로 보게 되면은 6.2 정도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 지속적으로 CPI 지표가 낮게 발표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있습니다만, 연준 의원들의 발언도 있고요, 여러가지 부분에서 약간 경계심을 좀 드러내는 것 같죠. 또 예상치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예상치만큼 나온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시장 입장에서는 좀 지켜보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는 조금 올랐고 나스닥은 좀 떨어졌는데, 뭐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면서 이번 주 증시 전망해 보도록 하고요. 자, 주가 부양을 위한 자사주 소각이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뭐 전년도에 비해서 뭐 어마어마하게 좀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가 있는데,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 일단은 주주들의 어떤 그 주식 가치가 올라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많아지면 좋긴 좋은데, 많은 기업들이 또 이렇게 꺼리는 듯한 느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시장에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생각되는데요. 이 부분도 조금 알아보고요. 자, 애플페이가 이제 국내 상륙을 한다, 이 소식 전해지면서 계속적으로 들락거리는 모습이 좀 있었죠. 자, 지난주였던가요? 네, 지난주에 있었던 그 가장 변화된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애플페이 관련한 모습이었는데, 요것들은 이제 뭐 롤러코스터 타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애플페이와 관련된 수혜주들 조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또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뭐 그중 가장 중요한 게 CPI 지표, 이제 14일날 발표되니까 우리는 15일날 알 수 있을 거고요. 뭐 이 부분이 발표가 되게 되면 뭐 아무래도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주가가 약간 요동을 칠 가능성은 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월요일과 화요일 같은 경우 시장이 약간 변화는 좀 겪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CPI 지표의 결과는 우리가 예상치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나올 것인지 아니면 더 좋게 나올 것인지 아직 모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계심리는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4일날 발표되는 1월 CPI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혹시라도 상승률이 이전보다 더 둔화했을 경우에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을 강화시킬 수 있다. 지금 6.2 정도만 나와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현재 이 CPI가 6.2% 상승했을 것으로 전망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난달 같은 경우는 6.5였고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결국에는 5%대 또는 그보다 더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CPI도 5.4% 정도밖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 나오기 때문에, 현재 연준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낮은 물가 2%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라면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이제 천천히 스텝을 밟아도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도 미국 물가 상승률이 완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면 이제 3월 달에 FOMC, 물론 이제 CPI 한 번 더 남았죠. 그 다음에 이 실업률 지표도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만, 뭐 지금 같은 수준으로 계속 가게 된다라면 제가 보기에는 4월 달 정도까지는 계속 CPI가 낮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5%대 진입도 하고, 욕심을 내면 한 4%대도 진입하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3월과 5월이죠. 두 번 정도 이제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지금 CPI가 이번에 한 번, 그 다음에 3월, 4월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 정도 더 발표가 되는데, 그 사이에 5%대 초반까지만 진입을 해주게 된다면 시장이 걱정하는 분위기는 많이 낮아질 것 같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물가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이런 내용들은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대신에 이제 이번 주에 가장 큰 변수는 이 CPI 지표가 발표가 되고 나서 이제 지속적으로 발표가 되는 그 연준 위원들의 발언입니다. CPI 평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 이야기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향후 금리 전망. 이제 CPI가 어떻게 나왔기 때문에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이다, 뭐 이런 건데, 지금 현재로서는 연준 위원들이 발표를 하는 그런 내용들 보게 되면,
물가는 많이 안정적으로 되고 있다. 그런데 금리 인상은 더 이어져야 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약간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약간 매파적인 발언들이 좀 섞이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장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느냐. 자, 파월이 얘기하는 매파적 발언들은 안 믿어, 됐어, 몰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다른 위원들의 발언은 또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지. 그 다음에 시장이 지금 보면은 다우지수는 좀 올랐고 나스닥은 좀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는 또 단기 조정을 잘 받아줬기 때문에 아마 하루 이틀 정도면 반등의 포인트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CPI 지표가 발표되는 시점을 이용해서 진행이 될 것인가, 이 부분도 한번 노려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번 주는 주 초반 오늘 그리고 내일 정도까지만 살짝 주의만 좀 해주시면 아마 다음 주는 이제 월말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월말 윈도우 드레싱 포함시켜서 주가 흐름이 좋은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 초반의 변동성만 좀 잘 이겨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경제 지표들은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이고요. 기업 실적, 대기업, 코카콜라, 메리어트, 시스코, 파라마운트, 약간, 소비와 관련된, 리오프닝 관련한 그런 종목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쪽이고, 기업 실적에서 얘네들이 크게, 영향을 줄 것까지는 않습니다. 워낙 이제 빅테크 관련한 부분에서 집중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적 같은 부분들은, 현재로서는 좋다, 나쁘다에 대한 부분보다도, 그냥, 그런 이벤트들이 있구나 정도로만 알아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증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가 하루 정도 더 떨어지게 되면 이제 저점 지지라인 때까지 근접하기 때문에 반등이 더 빨리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내 증시에 살펴보게 되면 역시 CPI를 계속 주목하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상승 쪽으로 간다 하는 쪽은 CPI가 좀 낮아지게 되면서 분위기가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긍정적인 신호를 주게 될 것이다. 물가의 품목별 가중치 변경이 물가지표 안정에 긍정적 요인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낙관론이 굉장히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국내 시장의 분위기도 끌어올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모습이고요. 경계 심리를 갖고 있는 부분들은 CPI 지표가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만 여전히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률이다. 그래서 안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안정을 보장하기는 어렵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즉 같은 내용을 갖고 어떤 사람들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좋아질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좋아져 있지만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무엇이 정답인지 그거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뭐겠어요? 좋아지고 있다는 것에는 다 동의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더 좋아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로 부족하다. 그럼 더 좋아지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번보다는 다음번에 좋을 수 있겠죠. 이번에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음번에 더 많이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대한 입장은요. 현재에서 증권사에서 얘기하기에는 그렇게 크게 뛸 것이다 라는 식으로 판단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관망세 유지가 되면서 특정한 어떤 포지션, 즉 2,500을 넘기기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잘 버틴 상태에서 만약에 CPI 지표 발표 이후에 미국 시장이 폭등을 하는 모습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도 2,500을 한 방에 넘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횡보하고 있는 이런 주가지수의 흐름은 오히려 나쁘지 않아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특이사항은 없을 거예요. 특별한 일은 없을 거기 때문에 조금만 더 여유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죠. 거래량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겠는데 나스닥은 좀 떨어졌지만 다우지수는 또 잘 올랐거든요. 그렇다면 시장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부담을 가지지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 편안하게 좀 잘 지켜보시면서 그냥 가셔도 될 것 같고요. 오전만 조금 일단 관망세 유지하시면서 가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 보죠. 주가 부양을 위한 자사주 소각이 본물을 터지고 있다. 본물 터지시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3년간 11조 원 정도에 달하는 자사주 소각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많이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났고 보통 이제 자사주 소각이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을 때 가격이 쌀 때 들어간다는 걸 생각해 본다라면 상당히 지금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좀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 주가가 상승하게 된다라면 자사주 소각을 쉽게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형태 모습인데, 지금 2000년도에 자사주 소각 규모는 4조 원이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21년도에는, 네, 이 소각 공시가 2배로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금액도, 더 늘어났습니다. 3조 1000억 원대로 23% 증가했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1조 2천억 원 정도, 현재로서, 올해 1조 2천억이면 더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자사주 소각에 대한 그런 규모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기업들이 이 주가 방어를 위해서, 주주들이 워낙 원성이 심했을 거 아니에요. 주가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자사주를 소각해서 주주 가치를 높여드리겠습니다 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겠죠. 주주 가치를 높이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 자사주를 매입을 할 때 자기가 이제 뭐 어떤 자본금을 늘려서 매입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잉여금, 기업이 이제 돈을 벌었을 때, 네, 그래서 또 이것도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은 돈을 번 게 있어야 돼요. 흑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돈을 번 거, 회사가 이제 장사를 해서 돈을 벌었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자사주를 매입을 해요. 그 다음에 그거를 소각시켜버려. 그럼 어떻게 돼요? 자본금은 늘어나지 않았는데 주식 수는 줄어들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00원짜리를 100주 가지고 있었다. 100만 원 되는 자본금에 있는 주식을 100주를 갖고 있었어요. 100주가 있어. 그러면 이게 주당 가치가 10,000원이잖아요. 근데 자사주를 매집을 해가지고 한 50주를 날려버렸어. 그럼 여러분들 이 시장에 유통하는 전체 주식은 자본금 100만 원인데 주식은 50주밖에 없어. 그러면은 주당 2만 원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주가 부양에 어떤 포지션도 만들어주고 이제 주주 가치를 높여주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뭐 괜찮죠. 그래서 이 자사주를 계속해서 소각을 시켜준다라는 것은 긍정적이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은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해 있는 시점, 저점권에서 많이 진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럴 때 가격이 쌀 때 주식수를 더 많이 사들이죠. 원래는 이제 뭐 10만 원짜리를 뭐 100만 원어치 살려고 하면 10주밖에 안 되지만, 만약에 10만 원짜리가 만 원까지 떨어졌어. 그러면 1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주고 살려고 그러면은 100주를 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소각시키면 더 많은 효과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주가가 올랐을 때 자사주 매입하지 않고요.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싶을 때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이제 주주 가치를 제고시켜 준다. 이 자사주에 대한 부분들은 좀 말이 많았어요. 자사주를 사가지고 소각시키지 않고 그냥 자기들이 또 되파는 경우도 있어요. 되팔아가지고 수익이 발생한 것에 대한 것을 또 차익 실현 들어가는 그런 모습 좀 있었는데, 요즘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하겠다는 얘기 있었죠. 그냥 소각 쪽으로 가자 이런 쪽으로 많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렇게 자사주 매입 이후에 다시 되파는 그런 형태보다는 소각 쪽으로 가는 움직임들이 훨씬 더 많고,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들은 배당 가치를 높이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이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또 이제 소각까지 연결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주가에는 호재가 됩니다. 그래서 뭐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올라간다는데 그만큼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은 네, 주가가 이제 더 상승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또 지금이 시장이 바닥이다라고 인식하는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왜냐면 더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중간에 여기서 매집을 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을 할 때는 주가가 다 떨어지고 나서 바닥권에 들어갔을 때 점점점 그 이야기들이 늘어난다. 참고해 보시면 현재 주가 수준이 바닥에 근접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도 같이 연결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참고하시면 좋은 소식이 또 있었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 보도록 합니다. 애플페이 관련한 내용이네요. 국내 도입을 앞두고서 수혜주들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네, 애플의 근거리 무선통신 NFC 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가 국내 도입에 초입기에 들어갔다. 곧 한다는 얘기죠. 이제 현대카드하고 같이 붙어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 종목군들이 네,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애플페이 도입이 실제 실적 증가로 이어질지는 잘 모른다. 하지만 네, 일단은 뭐 실적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왜냐면 애플페이를 이제 뭐 지금 삼성페이나 뭐 다른 페이나 뭐 카카오페이 뭐 등등도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애플페이가 가능하겠죠. 그렇게 쓰게 되면은 당연히 실적이 증가하는 부분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뭐 인프라 구축에 대한 그런 부분들, 네, 그다음에 네, 이제 단말기라든지 이런 거 하시는 업체다, 또는 이제 뭐 장비 업체,
근데 가맹점, 근데 연결하는 통신업자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다 포함시켜가지고 수혜주가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애플페이 이게 사실은 뭐 간단하다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한데 이게 일단 도입이 된다라고 한다라면 네, 여기에서 발생되는 그런 수익성 구조는 이제 이 관련 기업들에게 많이 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애플페이가 없어가지고 이걸 잘 안 썼는데 애플페이가 편하니까 이걸 써야 되겠다 생각하면은 네, 그걸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소비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변화가 좀 생길 수 있는 상황이 좀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네, 애플페이가 도입이 된다고 해서 뭐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관련 기업들이 이제 수혜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동안 이제 현대카드와 애플의 별다른 소식이 없어가지고 반응이 없었는데, 지난번 8일이었어요. 2월 8일날, 네, 출시한다라고 현대카드에서 이제 밝히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2월 말에서 3월 초 애플페이가 공식 출범할 것이다. 즉,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고, 중요한 건 이제 출범을 하고 나서죠. 출범을 하고 나서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호응이 좋다거나 계속 좋은 성과가 나오게 된다면 이쪽 관련한 종목군들은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이제 상승을 좀 치고 나가려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죠. 지금 보면은 국내 카드 가맹점 대부분은 MST라고 해서 마그네틱 보안 전송이라는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NFC 단말기를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간에 구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그럼 NFC 단말기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뭐 장비라든지 뭐 네트워킹 서비스라든지 뭐 등등등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수혜를 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지금 부족해 더 많이 늘려야 될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장기적인 수혜도 분명히 챙겨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겁니다. 지금 근데 이제 뭐 삼성페이 같은 경우가 보면은 이용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뭐 지갑 잘 안 들고 다니시잖아요. 그냥 뭐 핸드폰 안에다가 신용카드 집어넣고 요즘에는 핸드폰 안에다가 뭐 신분증, 네, 뭐 여권 이런 것도 막 집어넣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뭐 그렇게 집어넣고 핸드폰 하나만 딸랑 들고 다니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쪽으로 생각이 되는 것 같죠. 애플페이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것을 사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삼성페이처럼 어느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여기에서의 기대감들은 커지겠죠. 즉 이것을 연결시켜 가지고 내가 장비를 공급하든 아니면 네트워킹을 공급하든 아니면 뭔가 협약이 되어 있는 것이든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쪽을 생각해 보는 게 된다면 중장기적으로 움직임이 좋을 수 있다. 자, 그러면 단기적 움직임을 따라서 종목들이 등락을 거듭했다라고 한다면 혹시 지금 내려와 있는 종목들이 있다면 돌아서는 위치가 또 매수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페이와 같은 그런 부분들은 출범하고 나서도 앞으로 이제 실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진행 상황에 따른 그런 변동성은 계속 나타날 수 있겠는데 그 변동성이 나쁜 쪽이 아니라 좋은 쪽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페이 관련한 종목군들은 너무 많이 올랐다라면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적당한 수준이거나 또는 많이 올랐더라도 조정을 깊게 받으면서 단기적인 어떤 그 급등에 대한 불안감을 좀 해소시켜주는 상황이 있었다라면 그냥 편안하게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애플페이 관련한 종목군들은 조금 더 여유있게 길게 내다보시고요. 단기에 조금 들어왔다고 해서 신경 쓸 거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장기적 관점에서 긍정적이다 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오늘은 뭐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이번 주 뭐 CPI 앞두고서 관망. 그래서 뭐 이번 주 초반 쪽은 조심하면서 넘어가자. 주 후반에 CPI 결과에 따라서 주가 흐름들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주가 부양 자사주 소각에 대한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일단 시장에게는 좋은 얘기입니다. 좋은 이야기이긴 한데 이제 주가가 만약에 올라가기 시작한다라면 이 자사주 매입에 대한 부분이 점점 줄어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 또 자사주를 매입을 했는데 소각을 하지 않고 다시 주가가 올라간 다음에 되팔아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면 약간 이건 좀 사기 같지 않아요? 네, 자사주 산다 그래가지고 네 사람들 막 그냥 뭐 주가 부양한다 해서 매수를 끌어올린 다음에 주가 올라가면 홀랑 팔아먹고 그 다음에 나 팔아먹었다라고 공시하고 이렇게 나오는 건 약간 사기 같은데 아무튼 네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기업들이 어느 정도 자금 사정도 괜찮은 부분이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경기 부양에 대한 가능성들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는 쪽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애플페이 수혜주들도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인데 요거는 급등락을 하더라도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이제 출시되고 나서 여러 가지 부분들 또 뭐 장비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시스템 이런 쪽으로 연결되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당장은 애플페이가 뭐 이제 출시됨에 따른 주가가 등락이 있었거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좀 떨어졌다거나 이렇게 됐다고 해가지고 실망할 거 없죠. 그래서 조금 길게 내다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이 애플페이 관련한 종목군들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사람처럼 개성과 인격을 가지고 있다. 늘 제자리에 머무는 경우도 없다. 어떤 주식이 추세를 타면 자동적이고도 지속적으로 확실한 선을 따라 움직이게 된다. 조정도 있어야 하고, 하지만 조정이 있어도 짧아야 하며, 두려울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시면 시장은 일단 끊임없이 계속 움직인다. 그리고 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겁먹지 마라. 일단은 추세가 우상향을 타고 있다면 조정이 짧게 들어올 것이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고요. 자, 조금 있다가 우리 무료방송 진행되죠. 9시부터 무료방송 진행하니까 또 시간 맞춰서 오셔가지고 저하고 같이 또 월요일 아침 시장을 활짝 열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고요. 좋은 일들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